이명이 좋다는 치료를 하면 여러분들 검색을 하면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와요. 도대체 이명 치료법은 왜 그렇게 수만 가지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 귀닥터 TV의 전영명 원장입니다. 도대체 왜 이명 치료법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가? 이명 자체가 치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제가 잘못된 거죠. 우리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인데 이 증상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치료가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치료해서 그 이명을 없애는 것도 이명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뭐 어떻게 하면은 이명이 없어진다 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물론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그런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런 것도 이렇게 발견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귀에 어떤 충격을 주면 뭐 귀를 이렇게 탁탁탁 치거나 뭐 이렇게 탁탁탁 치면은 일시적으로 이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명이라고 하는 우리 청각 기능의 특성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소리든 아니면 비특정한 소리든 간에 어떤 소리가 들어갔을 때 그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 기존에 발생되는 어떤 소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문적으로 이명 검사, 티니토그램이라고 하는 그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Residual Inhibition Tes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어떤 소리를 딱 줬을 때 그 소리가 딱 이명을 멈추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5초, 10초,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소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보니까 아주 이런 신기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연히 어떻게 발견했는지 몰라도 이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툭툭 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운동을 하라는 거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니까 소리 자체가 멎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해프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의 발생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있고 이명증, 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갖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는 것을 사실은 이명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명 치료가 이게 여러 가지 이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명 치료를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기대감, 목표 그것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는 효과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그런 치료들이 있어요. 뭐 병원에 가면 뭐 제일 많이 주는 게 이런 안정제, 혈액순환 개선제를 주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환자는 그래요. 뭐 5년 전에 이명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나 걸렸는데 그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더니 이명이 치료가 됐다. 그 약을 알고 봤더니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명이 다시 생겼는데 최근에 이거 아무리 먹어도 약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과거에 이명 심포지움을 학회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 명의 의사들이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치료마다 효과가 30%에서 6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치료를 다 합쳐보니까 뭐 몇백 프로가 돼요. 그 원로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다 저마다 치료가 다 어떤 치료는 30% 효과, 어떤 치료는 60% 효과, 뭐 70%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 100%, 200%가 되니까 이명 치료는 정복이 됐다.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명 치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명은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의 발생은 귀가 이상이 왔을 때, 난청 같은 게 왔을 때는 우리 몸에서 잡음이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명이
발생이 되면 이 소리를 감지하는 것은 뇌에서 감지를 하죠. 이 주변에서 발생되는 잡음이 머리로 올라와서 뇌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감지가 된다. 그런데 이 소리가 감지가 되면은 어떤 종류의 소리인지를 판단을 하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어오면은 이 소리가 내 이름이다. 어떤 소리가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소리다. 어떤 소리가 감지가 되면은 이 소리는 굉장히 내가 싫어하고 불쾌한 소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뇌가 있습니다. 뇌가 판단을 하면 얘는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해주는 변연계라고 하는 우리 감정센터를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 이제 어떤 감정을 이제 나타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음악 소리가 감지가 되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소리다. 감정을 유발하는 센터는 변연계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행복해지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 변연계가 이제 이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신체적인 반응, 다시 말해서 자율신경계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심장 박동도 좀 천천히 느려지고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이제 근육이 이완이 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어왔을 때 감지가 됐을 때 그 소리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이것을 컨트롤하는데, 이명증을 유발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명이 들어오면 이게 감지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감지가 되면은 이 소리는 내가 치료도 안 되고 걱정도 되고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이것은 그냥 못 고치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뭔가 절망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얘는 감정을 유발하는 센터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울감이 생기고 불안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이 감정 센터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그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막 심장이 뛰고 막 식은땀이 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이제 유발이 돼서 이명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점점 이런 것이 생기면 이명을 더 소리를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명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이명이 발생이 됐을 때 이명을 감지하지 못하게 중간에 이거를 차단시키는 시스템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청각 시스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고 굉장히 강력한 엔진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수많은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소리를 우리는 전부 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뭐 지나가다가 뭐 그냥 뭐 수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이 소리가 다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5명, 6명을 앉혀놓고 갑자기 동시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듣죠.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소리만 한 번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는 막아주고 어떤 소리는 통과시켜주는 그런 판단을 해주고 그것을 컨트롤해주는 센터가 소리 여과장치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동이 되면 그 소리는 안 올라오고 그것이 작동이 멎으면 이 소리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여과장치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명이 발생이 돼도 그 소리가 감지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은 이게 작동이 안 되면 고스란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여과장치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이 소리 여과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온오프가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내가 우울해지고 막 불안해지면은 이것이 이 소리 여과 장치의 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반응, 이것이 나쁘면, 이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 이럴 때는 이것이 소리 여과 장치의 스위치를 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요새 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명이 커졌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내가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이 소리여과 장치의 작동을 먹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뭐 며칠 잠을 못 잤더니 뭐 우울증, 수면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명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명 치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밀가루에다가 설탕을 타서 어떤 유명한 의사가 이것은 이명의 아주 특효약이라고 해서 이명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도 30%에서 60% 환자는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약을 처방한 의사가 굉장히 이명의 권위자다. 또 그 약이 굉장히 비싸다. 그 약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치료일수록 이 치료를 받으면 내가 이명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명에 대한 인식, 이명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뭔가 기대감이 생겨서.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라고 해서 그 약을 주면 뭐 어떤 설탕을 섞어서 밀가루에 주더라도 그 사람은 이 소리여과 장치에 영향을 줘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이 약을 먹으면은 치료가 남들은 된다 그러는데 나도 과연 될까라고 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 소리여과 장치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이명이 다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거를 뭐 먹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명이 커지고 나빠지고 오히려 더 악화돼서 굉장히 심각하게 증상이 심해져서 오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명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정적으로 이명을 치료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소리여과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는 가장 유일한 조건은 우리 뇌 앞쪽에 있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뇌를 이 이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여과 장치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판단을 바꿀 수가 있느냐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